안녕하세요. 바실리아 TV 조슈아입니다. 어, 엑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했던 이제 엑셀 자료도 다 함께 포함이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공개할 것은 서울의 424개 전체 동에 대한 자료 분석입니다. 여기 이거 보시면은 종로구, 종구, 용산구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는데요. 여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실제 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복사한 것을 가지고 복사도 이게 좀 뭐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복사가 간단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 복사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보이시는 것이 이제 자료 추출한 거거든요. 오른쪽은 자료를 추출한 거고요. 그래서 추출한 것을 전체로 하나로 합쳤습니다. 합친 것이 이제 처음에는 지지율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세 번째 후보 허경영 후보까지 이렇게 넣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인원이 1번, 2번보다는 너무 좀 적어서 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제외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제 동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요것만 사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 위쪽에 보시면은 종로구 총은효자동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순번을 보시면 424번 강동구 둔촌 제1동, 제2동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정리를 했고요. 데이터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서울 지역, 그 다음 종로구 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관내 사전에서 이제 관내 사전은 안 넣었습니다. 관외 사전을 안 넣은 이유는 현장에서 이제 그 집계는 했지만 선관위 발표는 안 나옵니다. 동 단위는 안 나오고 구 단위만 나오는데 구 단위를 넣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그건 제외했고요. 관내 사전에서 1후보, 2후보와 전체는 이걸 잠시만요. 이게 합계가 아닙니다. 전체는 이걸 1후보, 2후보의 합계가 아닙니다. 합계가 아니고 다른 또 3후보, 4후보 다 있을 텐데 그거 전체입니다. 그거 전체. 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 전체 인원 중에서 1후보는 이만큼, 2후보는 이만큼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3후보, 4후보 다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것만 일단 제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개 합친 것보다 이게 약간 더 나와야 맞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똑같습니다. 당일 본투표에서의 1후보, 2후보와 그리고 1후보, 2후보 외 모든 후보를 다 합친 거 이렇게 이제 5,93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 데이터고요. 뒤에는 이제 가공을 한 겁니다. 이 가공은 일단은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인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을 얼마든지 바꿔서 자기만의 어떤 공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해본 것은 득표율에서 관내 사전을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관내 사전만을 기준으로 해서 1후보, 2후보의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합쳐도 100%는 안 나오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합쳐서 100%가 나오게 또 분석을 또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다른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당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일의 1후보는 이렇게 클릭하면 알 수 있죠. 예. 파란 거 나누기 빨간 거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칸 요거 1후보 나누기 전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전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1후보가 찍은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후보, 2후보. 그러니까 그 관내 사전 투표 전체 중에서 관내 사전에 1후보를 찍은 사람 그 지지율 그리고 2후보 그다음 당일도 당일 전체 중에서 당일 표 중에서 1후보가 나온 사람 이렇게 지지율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이걸 보시면 되겠죠. 당일에는 1후보, 2후보가 격차가 완벽하게 나는데 사전에서는 오히려 1후보가 이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괴리가 있는 걸 이제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또 칸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두 번째 후보가 우세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후보가 우세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요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동은 서빙고동입니다. 용산구 서빙고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두 번째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정상이다. 왜냐면, 당일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얼마나 앞서 있냐. 그리고 당일에서는 두 번째 후보가 얼마나 앞서 있냐. 그러니까 1후보, 2후보의 차이는 얼마냐. 이 차이를 보는 거예요. 차이를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정렬을 또 해볼 수 있겠죠. 뭐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내 사전투표에서 첫 번째 후보가 과도하게 많이 나온 거 이런 거를 이제 쭉 정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쭉 정렬을 해봤더니 구로구, 종로구, 마포구 뭐 이런 게 쭉 나오죠. 강서구, 은평구, 관악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또 이 후보가 득표율 높은데 딱 보면은 딱 봐도 강남구죠. 강남, 소초 이렇게 송파 이 지역이 아무래도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보려면 당일을 봐야겠죠. 당일이 이제 조작이 안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사전 투표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 이 후보가 우세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1후보가 우세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득표율 비교만 한 게 아니라 이 후보가 또 그 1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지만 2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을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적인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1후보의 조작 여부를 좀 알아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일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1후보가 많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2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당일도 많이 나오는 지역,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건 우세 차라고 하는 건데, 관내 사전의 우세 득표율 차이와 당일의 우세 차이를 또 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관내 사전 투표에서의 어떤 조작 여부, 그리고 당일 사전 투표에서 조작 여부는 아니고 후보율의 어떤 지지의 격차 여부,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걸 그러니까 이제 관내 사전 투표에서 약간의 보정을 했다. 그러니까 당일의 그 지지율 차이를 약간 보정을 해서 더더욱 어떤 그 조작이 있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됩니다.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엑셀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 가실 수도 있고요. 지난 대선에 제 엑셀을 가지고 다운받아서 막 직접 분석하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다시 재산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분석 방법 이외에 얼마든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넣어가지고 분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보를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하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좀 멀리 가서도 계신 분도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정도로 제가 최대한 이걸 분석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거 좀 괜찮다 싶으면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든지 제가 찾아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세차, 제가 말씀드린 우세차, 이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조작을 좀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작 확률이 가장 높은 데서부터 일단 쭉 보겠습니다. 종로구 사직동, 종로구 삼청동, 서초구 방배 2동, 구로구 수궁동, 중구 청구동,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양천구 신정 1동,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좀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인원 체크하신 분의 제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을 못했을 것이다. 조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정확한 방법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내를 뭐 유연하게 조절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조작 시점은
현재로서는 그 투표를 하는 시기 동안 그 중간 동안에 조작을 하는데 딜레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린 다음에 자기가 뻔히 있는데도 늦게 알려준 데가 이제 몇 군데에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현 투표 인원에 어느 정도의 조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좀 따로 하는 그런 그게 있었을 것 같고, 그 시간이 있었을 것 같고요. 표를 어떤 식으로 추가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것도 추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또 많은 제보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추정은, 직접 가서 알려줬는데 아주 좀 늦게 알려줬다. 늦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참관하는 게 아닙니다. 참관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제 직접 가서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얼렁뚱땅 바로 알려준 데는 실수로 그냥 바로 알려준 건 조작이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한참 있다가 기다리라고 하고 알려준 데는 조작을 한 걸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정리를 쭉 했을 때 제보가 들어왔고 우리가 감시한 것은 아마 요 밑에 우세차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우세차가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지역, 이 아래쪽 지역에 그 우리가 참관이 들어간 데라든지 그 인원 파악한 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왜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한 데서는 다른 비슷한 한 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그 한 구 안에 있는 그 동만 우리가 참관해서 인원을 제대로 체크한 지역만 이상하게도 이 우세차, 조작의 확률이 가장 가까웠다고 보이는 이 우세차가 거기만 탁 적은 게 나올 겁니다. 이미 지금 분석 중인데 하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좀 찾아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는 그냥 또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일 대비 이 사전 비율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당일은 조작이 안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요거 세 칸 당일 대비 사전 비율은 앞에 있던 분석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전혀 좀 다른 분석에 참고하시고, 당일 대비 사전 비율인데 이거 뭐냐면 1후보면 1후보만 보는 거예요. 2후보는 2후보만 보는 거고. 그러면은 2후보만 봤을 때 2후보의 당일과 사전의 그 비율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후보는 사전 투표를 그 전체 찍은 그 유권자들, 그 지지자들 중에서 사전과 당일의 사전의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27%면은 그 사전에 27%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비율은 아닙니다. 왜 전체 비율을 안 했냐면 당일과 사전을 합친 것에서 당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 합쳐서 이제 100%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조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서의 지지율이다, 아니면 뭐 사전 투표율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조작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간접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클릭하시면 알아요. 제가 이걸 했을 때 이 퍼센트가 왜 안 맞냐, 합쳐서 왜 100%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리고 또 좌파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단순 수학도 못하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제목이 썼죠. 당일 대비입니다. 당일 대비. 전체 대비가 아니에요. 총 득표수 대비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냥 클릭하면 나와요. 그 파란색 나누기 빨간색이니까 파란색 2후보, 사전에 그 2후보 나누기 당일에 2후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건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비율 차이를 본 겁니다. 단순히 뺀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2후보는요, 그 사전 당일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격차가, 괴리감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요, 내립차순, 정렬은 필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46%부터 이게 낮게는 15%까지 있는데, 이게 그 편차가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건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낮은 극소수도 몇 개 있지만 대충 뭐 20, 23, 25, 26 이런 식으로까지 되는데요. 아주 심한 거 빼면. 근데 1후보는 다를 것이다. 왜냐? 민심이 비슷비슷한데 어떤 동은 엄청 높고 어떤 동은 엄청 낮고, 한번 보시죠. 네. 58입니다. 58. 58에서 쭉 보면은
보시죠. 25, 뭐 20, 27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비율 차이가 있는데 그 비율 차이를 보시면은 이게 높은 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조작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 우세 차하고 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각도가 약간 다르니까 이 우세 차라는 거, 득표율 차이의 우세 차라는 거하고 당일 대비 사전 비율에서 비율 차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만져보시면서 가능하신 분은 자기만의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제 요 정도 비율인 거고요. 예, 100%니까. 요 정도 비율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빈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얼마든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그 지난번에 이 같은 시트에 있습니다. 같은 시트에 이런 식으로 4.15 부정선거도 이제 참고로 넣어놨고요. 이건 4.15 부정선거 첫 번째 탭은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방식 분석이라고 한 것은 정말 짧죠. 아주 간단합니다. 25개 구에 대해서 4.15 부정선거를 분석했던 똑같은 방식, 사전과 당일 차이,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이제 한 건데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죠. 사실 이 분석만 해도 부정선거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왜냐? 3후보가 조작이 없었거든요. 허경영 후보가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후보의 조작이 있었던 건 확실한 거고요. 대신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후보를 줄이는 어떤 작업도 했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첫 번째 후보를 늘리게만 해도 그 기반이 되는 전체 표수가 사전투표수가 조작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후보는 수준 그대로인데 전체 표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색, 빨간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졌다고 해서 이 후보를 깎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1후보를 집어넣기만 해도 이런 양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죠. 데칼코마니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모든 동별 400개의 모든 동별로 나온 것은 여기 동면 단위라고 되어 있는 1, 2, 3, 4, 5, 6 여섯 번째 시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면 바로 여섯 번째 시트가 나오도록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재미있게 많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실라TV 조슈아였습니다.